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87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탈곡기의 소녀과장 민원련의 홍보 콘텐츠 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종편 모니터 활동가 박진솔입니다. 고박. 네, 진솔님이 오늘 소개해줄 댓글 중에 하나에서 빵뉴스 때처럼 되게 재밌게 모션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또 해주시네요. 네, 내용을 하면서는 좀 화나는 거라서. 아, 그렇죠. 빡치는 얘기할 거여가지고 네. 지금 좀 웃기게 이렇게 모션을 해줬어요. 네, 저희 오늘 금요일 고정 코너죠. 불금엔 종편 뭐하니 이번 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실은 이번 주에는 뭔가 주제를 하나 정하기 너무 어렸어요. 왜냐면은 다방면에 막말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이번에 뭔가 주제를 한번 꼽아보자라고 해서 좀 정리를 했던 게 차별의 시선에서 오는 종편 막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윤석열과 추미애, 이렇게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7월 27일 월요일자 이제 종편 뭐하니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윤석열 그 검찰총장의 엉덩이 종기 이야기인데 실은 이게 처음은 아니고 맞아요. 4월에 처음에 한 번 나왔고 네. 6월 22일인가에 TV조선에서 한 번 또 얘기를 했었어요. 네. 제 기억에. 근데 그 당시에도 저희가 이런 거 너무 말하기 싫다 이래가지고 얘기를 안 했던 기억이 저는 있는데 이번 주에는 그래도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윤석열과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부터 좀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채널A에서 등장을 했죠. 왜 나왔나요? 채널A 뉴스 탑10 7월 23일 방송이었는데요. 대정부 질문서 웬 윤석열 종기? 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종기에 관한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네. 진행자 김종석 씨가 윤석열 총장, 현직 검찰총장 엉덩이가 대정부 질문서 왜 나왔나 했더니 라고 말했어요. 윤석열 총장, 현직 검찰총장 엉덩이가 대정부 질문에서 왜 나왔나 봤더니 이도원 의원님, 그러니까 감찰을 좀 해야 된다라고 윤 총장에게 보고를 하려고 했더니 병가를 내고 회피했다. 이게 지금 최강욱 대표의 주장인 겁니까?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 갈군다는 말을 쓰는가요? 안 씁니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러면은 그 최강욱 의원은 그러니까 의정 활동도 보통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는데 예. 많은 정열을 쏟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것 같고. 어제 나왔던 여러 가지 그 대정부 질문 중에서 의원의 질의와 이제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있었지만 두 분의 어떤 그 영어로 하면 케미라고 할까, 어떤 한국말로 하면은 관계라고 할까, 이게 제일 훈훈하고 따뜻하지 않나 그렇게 봤습니다. 예. 논평 끝이 네네. 어쨌든 이 엉덩이 종기 얘기까지 나온 대정부 질문 얘기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어쨌거나 뭐 종편에서 다루게 된 경위는 최강욱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이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이게 뭐 단순히 진짜 윤석열 검찰총장 엉덩이 종기가 궁금해서 그 자리에서 질문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 질문을 왜 하게 됐는지를 그 맞아요. 채널A 뉴스라이브에서 얘기를 해줬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경위로 왜 최강욱 의원이 왜 이 질문을 했는지 설명을 했나요? 이 방송에서?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 질문을 왜 한 거예요? 최강욱 의원은? 왜 한 거냐면 윤 총장 종기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게 검언유착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네. 네. 검언유착 의혹에서 이동재 채널A 기자랑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를 조사하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엉덩이 종기를 이유로 보고받는 걸 회피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의혹을 최 의원이 추 장관에게 질문하면서 법무부에서 따로 확인한 것이 있느냐 이런 걸 알아보려던 거였죠. 제가 순간적으로 뭔가 이상하다 이랬는데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전 검사장의 그 어떤 공모 여부, 이거 검언유착 여부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보고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한동수 이제 순간적으로 헷갈렸어요. 근데 이런 사실 여부가 되게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의혹을 받고 검언유착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씨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기 때문에 뭐 되게 말 많았잖아요. 측근을 뭐 감싸려고 하는 거다, 뭐 다 이렇게 안고 가려는 것이다,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엉덩이 종기여서 그렇죠.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 질문을 한 경위는 설명을 해주지 않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자기네끼리 되게 어이없다는 듯이 웃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지점에서 저희 종편 모아니 팀에서 월요일에 좀 그 문제 발언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아, 근데 채널A에서 월요일날 또 이상한 문제 발언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이랑 부산 재보궐선거 공천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 이걸 또 왜곡해가지고 언론의 잘못된 관행을 굉장히 감싸주는 그런 또 발언을 한 패널이 있다고 해요. 네, 먼저 이걸 얘기하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터뷰 내용을 잠깐 봐야 되는데요. CBS 표준 FM 김현정의 뉴스쇼 7월 20일 전화 인터뷰를 보면요. 여기서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이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원을 따라서 손실이 크더라도 무공천을 지켜야 하는 게 원칙이고 정치적으로 꼭 공천을 해야 한다면 당원을 바꾸고 당이 국민께 석고대죄하는 수준의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채널A 뉴스A 라이브 7월 23일 방송에서 이 내용을 다룬 건데요. 이틀 만에 무공천 말 바꾼 이재명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지사의 서울 부산시장 무공천 주장에만 초점을 맞춰서 진행했어요. 이 지사 발언 중에 무공천을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부분만 딱 잘라서 들려줬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마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무공천을 하는 게 원칙이고 꼭 그 다음에 덧붙인 말이 꼭 공천해야 된다면은 당원을 좀 바꾸고 그만큼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죄를 하면서 이제 변경을 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발언이랑 뭐가 큰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날 출연자 중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만 유일하게 이 지사가 두 가지 발언을 다 했다. 무공천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공천을 해야 한다면 당원을 바꾸고 석고대죄하는 사과까지 하는 수준으로 해야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출연자가 좀 이상하게 말을 한 겁니다. 출연자 전지현 변호사가 이재명 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이어져요. 그 질문에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민주당이 필요하다면 석고대죄하고 당원 동료 바뀐 다음에 공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말이 다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금 얘기하는 처음에 주장했던 무공천해야 한다는 원칙 주장한 것도 있고 그 뒤에 말에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라는 말도 함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의 주장은 그거 같아요. 두 가지를 다 얘기했는데 앞에 부분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무공천만 주장한 것으로 끝나버렸다. 그런데 분명한 건 제가 이제 이해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석고대죄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한 다음에 당원 동료 바꾼 다음에 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지사의 원칙은 안 하는 게 맞다는 원칙이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아예 반대하거나 막을 생각은 없다. 이런 의도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다른 의견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지사 같은 부분은 정치를 10년 이상 하셨잖아요. 언론의 생리를 잘 아실 거란 말이에요. 뒤에 부연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자들은 장사에도 의리가 있다, 무공천이 맞다 이 말을 분명히 키워드로 적어가지고 기사가 나갈 거란 걸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말을 바꾸신 거는 뭐 대중적인 지지를 얻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뭐 주장해야 되는 어떤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와 현실적으로 그 당의 주류 세력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정치 사이에서 결국 후자를 택하신 게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한 가지만 짧게 말을 바꾼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의견이 다 있었고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말을 이제 일부분만 무공천이 원칙이다 이런 일부분만 인용을 한 다음에 결국에 이재명 지사가 그 부분만 인용될 걸 알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뭐 공천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한 거는 말을 바꾼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앞에서도 이해가 안 된다 싶었던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렇게 말을 바꾼 게 없어요. 지금 봐도 무공천이 원칙이고 공천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당원을 바꿔야 되고 그만큼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 그게 마치 언론이 그렇게 쓸 줄 몰랐어? 언론은 그렇게 쓸 수 있고 본인도 알았을 텐데 굉장히 정치적인 퍼포먼스로 이용한 것처럼 어떻게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속에 잘 들어갔다 오신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론의 잘못된 관행을 감싸주는 거란 말이에요.
전지현 씨는 이재명 지사가 무공천 그리고 네. 공천 입장을 모두 말했는데 언론 생리를 잘 아니까 공천 관련 발언은 기사로 나가지 않았을 걸 본인이 알았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참 이런 네. 추정을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무공천 입장이었던 이 지사가 민주당 주류 세력과 타협하려고 공천으로 입장을 바꾼 거다라고 네. 단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네, 이 전시 발언은 언론이 사실 여부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편향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전달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감싸주는 잘못된 주장인데요. 언론이 입맛에 맞게 편집한 내용을 사실로 보고 이 지사 발언의 속뜻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기도 합니다. 네. 이 특정인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편집하는 언론의 잘못된 관행은 지적하지 않고 정치인이면 미리 자기 발언이 편집될 걸 알고 발언했을 거라고 황당한 추측을 내놓은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월요일자의 이런 문제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화요일자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월요일에 되게 큰 이슈가 하나 터졌어요. 뭐냐면은 7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였는데요. 여기서 이인영 당시 통일부 장관 후보, 지금은 통일부 네. 장관이시죠. 나왔는데 이 청문회에서 탈북자 출신인 미래통합당의 네. 태영호 의원이 던진 질문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죠. 네, 근데 요거 저는 이렇게 불렀어요. 혹시 후보자님께서도 주상 신봉자 아니다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공개 선언 같은 거. 이른바 전향이라는 것은 네. 태 의원님처럼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에게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 앞에 솔직히 나는 이제 주체상 버렸다. 이게 뭐 그렇게 힘든 말입니까? 그 당시에도 주체사상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네. 아니다. 뭐 이 점은 분명히 문제가 말씀드립니다. 많이 됐었죠. 맞습니다. 근데 요거 관련해가지고 태영호 의원이 아직도 주체 사상을 신봉하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색깔론 문제가 불거지면서 당연히 전속으로 이것도 종편 대담에 나오고 그럼 또 이제 종편팀에서 종편 모안이로 하나 짚어주겠구나 했는데 역시나 나왔어요. 근데 이 문제 두 군데 방송에서 문제 발언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이날 태영호 의원이 그렇게 색깔론 질문을 던진 뒤에 네. 이인영 당시 후보가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태영호 의원 질의 내용을 비판하면서 변절자의 발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을 이게 단어가 했어요. 너무 셌어요. 네. 그러니까 색깔론을 꺼내든 태 의원 질의 내용이나 태 의원 탈북민 신분을 비아냥의 요소로 사용한 이 후보 답변 그리고 문 의원의 과격한 탈북민 혐오성 발언 모두 국회와 청문회를 둘러싸고 나왔다고 보긴 좀 힘든 혐오성 발언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기본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태영호 의원이 그런 질문을 한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면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어떤 그 후보의 도덕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이번엔 통일부 장관 후보였으니까요. 네. 통일부 장관이 이 자리에 오를 만한 적격한 인물인지 심사를 하는 맞아요. 그런 질의 응답이 오고 가야 되는데 주체 사상을 신봉하냐라는 질문은 사상 검증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인사청문회에서 나올 만한 질문이었는가 해서 첫 번째 의문이 들고 굉장히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어쨌거나 뭐 정쟁으로 활용이 됐잖아요. 이 색깔론이. 근데 뭐 민주당 측에서도 이렇게 좀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변절자의 발악이라고 표현했다든지 이런 거는 저도 좀 이렇게 좋은 대응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가지고 또 뭐 질문을 해도 되네 마네 뭐 이러면서 엄청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되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튼 이어서 그 MBN 아침엔 매일경제에서 이종근 시사평론가가 뭔가 문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 문정복 의원의 변절자 발언을 놓고 발언을 한 건데요.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문정복 지금 의원의 문제는 뭐냐면 소위 일부입니다. 일부 그런 그 운동권적인 시각 속에서 탈북자들을 다 배신자, 변절자 이런 프레임에 사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사건이 아닙니다. 지난번 임수경 의원이 몇몇 탈북자들 이종근 씨는 발언 하나가 집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하면서
본인도 운동권 전체를 매도할 수 있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걸 두고 보통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네. 본인은 그 문정복 의원이 변절자의 발악이라고 한 거 두고 야 탈북민 모두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네. 본인은 얘기를 하시면서 이걸 또 운동권이 이렇게 보는 것이다라고 문정복 그렇죠. 의원의 발언 하나를 두고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쓰면서도 이상하다고 느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 문정복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려면 담백하게 발언의 문제점만 비판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굳이 부당한 발언이 이미 나온 상태에서 또 부당한 발언을 하나 내놓는 거예요. 굳이 운동권 얘기를 네. 왜 끌고 오는지 결국에 이것도 다시 정치적으로 맞아요. 뭔가 네. 활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좀 공감이 됐던 게 부당 발언을 본인도 하나 더 얹을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지점이에요. 네. 네, 근데 이어서 뭐 MBN뿐만 아니라 채널A에서도 이 색깔론 문제를 두고서 문제 발언이 나왔다고 해요. 역색깔론을 들고 나왔다고요? 네. 이 태희연 색깔론 질의에는 사실 언론의 비판이 많이 이어졌는데 그쵸. 이 뉴스에이 라이프에서 좀 달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진행자 김민지 씨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태희연에게 맹공을 퍼붓고 있다라면서 이럴 만한 사안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연자 김태현 변호사가 모욕이다, 뭐 천박한 사상 검증이다 이런 것에 이어서 오늘 민주당 지도부에서도요 보면서 어이가 없었다라든지 낡은 색깔론이라 등등 태영호 의원에게 맹공을 하고 있어요. 징계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이럴 만한 사안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느 순간부터 사실 보면은 약간 이제 프레임이 좀 바뀐 건데 네? 사실은 보수 진영이 좀 우위를 점하던 시절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오히려 색깔론이 먹히는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뭐 종북이다. 너는 뭐 친북이다. 이렇게 딱지가 딱 붙으면 그게 정치활동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제 보수 진영이 사실은 그 우위를 점했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진보 진영이 우위에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요새는 색깔론보다는 역색깔론이 조금 먹히는 분위기들이 있어요. 오히려 역색깔론? 예. 상대를 친북이다, 종북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때가 어느 때인데 과거의 반공, 친북, 반북 여기에 여기에 사료 잡혀가지고 전국을 이렇게 보느냐라는 일종의 어떤 역사깔론이 지금 사실은 네. 작동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점들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태영호 의원을 앞세워서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과거에 그 이인영 후보자에 대한 이런 것들을 물어봤던 것이 사상 검증이다. 친북몰이다. 예전에 보수 정권의 나쁜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해서 여전히 미래통합당을 예전의 구악과 그런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정치 세력으로 좀 프레임을 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도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역색깔론을 펴는 게 미래통합당을 예전의 구악과 그런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정치 세력으로 프레임을 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이것도 과대 해석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과대 해석이자 좀 과대 주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그런 뭔가 사상 검증을 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애초에 이인영 지금 통일부 장관이 본인은 그런 적이 없고 지금도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당시에 태영호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문제 지적하고 이제 넘어가면 될 일인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솔님 말한 것처럼 청문회장에서 되게 캐캐묵은 색깔론을 꺼내 비판받는 태영호 의원을 어떻게든 감싸주려고 색깔론의 반대인 역색깔론이라는 말까지 가져와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게 저는 좀 볼썽사나운 모습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화요일에는 굉장히 핫했던 그 색깔론 문제를 가지고 종편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 색깔론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별적인 시선이 내재되어 있는 아직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음을 좀 보여주는 사례였던 것 같아요. 종편 대담에서 나온 패널들이 본인들이 이제 방송에 출연한 만큼 발언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 이번에 또 외국인 혐오를 부추길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해요. 이것도 한편으로는 외국인 차별 혐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 얘기해 주실까요? 일단 이
MBN 아침엔 매일경제 7월 27일 방송이었는데요. 네. 여기서 코로나19 관련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 대담을 하게 된 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7월 27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외국인 입국자 치료비 부담 개선 등 우리 방역 및 의료체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했고요. 네네. 그간 전액 지원하던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변경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관련 대담을 MBN 아침엔 매일경제에서 진행하던 중에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 외국인 혐오를 부추길 수 있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외국인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 제가 이렇게 외국인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을 이렇게 대중교통이나 이렇게 만나 보면 이분들이 방역 원칙을 잘 지키잖아요. 그 마스크를 써도 그 턱까지만 쓰고 그리고 그 대화를 함부로 하고. 쓰는데 마스크가 아니라 톡스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조금 자신의 나라에서 하는 행동을 외국에 와서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나라에서는 뭐 자유주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나라들은 처음부터 아예 외국인들은 다 본인 부담 뭐 이렇게 하는 나라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좀 해줬거든요. 근데 소문이 났는지 그래서 최근 들어서 우리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뭐 정확하게 아직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정부의 입장 변화가 좀 나타났습니다. 네. 이 최경철 씨가 물론 마스크 쓰지 않은 외국인을 봤을 수는 있어요. 있겠죠. 본인이 보기에 많아 보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본 몇몇 사례로 외국인 전체를 판단하는 건 옳지 않죠. 그렇죠.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고 또 외국인 혐오로까지 번질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이거 되게 또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외국인을 봤을 수 있죠. 근데 저는 보지 못했지만 그런 외국인 보셨을 수 있죠. 하지만 저희가 주변에 보면 마스크 안 한 분들 분명히 있어요. 우리 한국인 중에도 분명히 있고. 근데 저희가 그런 분들을 찾아봐서 뭐 예를 들어서 뭔가 그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학생 아니면은 뭐 중년 어르신 뭐 아니면 노인분들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가지고 저 사람들은 저래 이렇게 집단화해서 발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뭐 저희가 지금이야 뭐 차별하지 않아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서 뭔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 뭐 혐오 이런 게 여전히 내재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발언을 하시면은 또 다시 한번 뭔가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차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쵸. 생활하다 보면 마스크를 쓴 외국인을 볼 수도 있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외국인을 마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본 몇 명으로 집단 모두를 판단하는 건 옳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런 차별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다시 정치권 문제로 좀 돌아와 볼게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주제는 차별 그리고 윤석열과 추미애인데 이번에는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엄청 헛웃음 쳤어요. 제가 이거 올라온 거 보고 왜냐면 제목부터 너무 강렬해가지고 이게 출연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안주를 씹어서 술이 많이 팔리는데 안주가 안 팔린다라는 발언을 너무 깜짝 놀라서 이런 발언을 해? 이러고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왜 무슨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한 건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얘기해드릴까요? 이게 MBN 뉴스와이드 7월 28일 방송이었는데요. 이 대담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7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향해서 동부지검장으로 근무하다 갑작스럽게 차관 발령이 났는데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소설을 쓰시네 라면서 반발을 한 거예요. 이렇게 윤 의원과 추 장관의 언쟁이 시작됐고 결국 법사위 전체 회의가 파행됐는데요. 이 뉴스와이드에서 관련 대담을 진행하던 중에 출연자 정태근 미래통합당 전 의원이 뜬금없이 호프집 풍문을 의견이라고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뭐 추미애 장관 문제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문제는 뭐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는데 과연 저런 행동들이 과연 결국은 누가 욕을 먹을까?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야당에서는 기분은 굉장히 나쁘지만 속으로는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결국은 이 집권 세력의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거든요. 저분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저분에 대해서 국회가 통제하지 못하면 대통령 외에는 통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회의장이든 상임위장이든 거듭 나와가지고 저렇게 오만하고
이제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장관의 모습들을 계속 방치한다. 예. 그러면 욕먹이는 일이고 요즘 아마 호프집에서 이런다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 김유미 장관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술을 많이 먹는데 술집 주인들이 안주는 안 나간대요. 왜 안주는 안 나가냐면 저분들 상대로 계속 안주를 씹어대가지고 술은 많이 팔리는데 안주가 안 팔릴 정도라고 지금 국민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저 어느 호프집 가신 건지 모르겠는데 네. 아니 진행해 주세요. 네. 더 이상 말 얹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자 백운기 씨도 이런 황당하죠. 말이 되게 황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태근 씨에게 꽤 진지한 어투로 적절한 인용이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했는데 이 정태근 씨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실제로 있는 일이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신 호프집에서 실제로 주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셨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마치 우리나라에서 호프집 가면 다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듯이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것도 옳지 않은데 애초에 이게 종편 대담 프로그램에서 사례로 들 수 있는 이야기인지 정말 종편 모하니에 맞는 문제 발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인들끼리 사석에서 하는 말을 방송에 그대로 옮기는 게 시사 대담 프로그램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미래통합당 전 의원이라는 직함을 달고 출연하는 만큼 근거 없는 호프집 풍문을 퍼나르면서 비웃음 사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답답해요. 이런 발언이나 종편에 나와서 하시고. 이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할 거는 지난주, 저희가 오늘 얘기해드리지만 지난주에 원래 있었던 사건이죠. 이인영 당시 통일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색깔론 문제가 불거졌다면은 이번 주에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청문회를 두고 굉장히 문제적 상황이 펼쳐졌어요. 2000년에 6.15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3년 동안 총 30억 달러를 지원한다라는 경제협력 합의서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서명했다는 문건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제시하면서부터였는데 이게 박지원 국정원장은 절대 그런 일 없다, 내 정치 인생 걸고 이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인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청와대도 해당 문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오랜만이네요.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대담을 진행하면서 이번에는 패널이 아니라 진행자 김진 씨가 굉장히 문제적인 발언을 했어요. 남북관계 발전의 성과마저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고요? 주 원내대표가 제시한 문건에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놓고 돌직구쇼에서 대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법조계 출연자들은 모두 진위 파악이 쉽지 않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자 진행자 김진 씨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이미 국민적인 의혹은 생겨버렸고 이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는 논란이기 때문에 아까 이재명 기자 얘기했지만 과연 정말로 기록적인 남북 간의 평화무드를 이끌었던 남북 정상회담을 막대한 돈을 주고 산 가짜 평화냐라는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건의 진위를 밝히기는 힘들 것이다. 수사통 두 분이 이렇게 말을 하면 이재명 기자. 이거를 지금 쭉 보니까 이거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진위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문건을 가지고 나와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어들이 가짜 평화냐, 기록적인 평화 무드에서 막대한 돈을 주고선 가짜 평화냐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문건의 진위 의혹을 뭔가 명명백백하게 밝힌다기보다는 더 의혹을 증폭시키는 발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남북 간의 이면 합의가 있다면 진위는 밝혀져야 되겠죠.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겠지만.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도 청문회장에서 이면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면 사태를 포함해 제 인생에 대한 모든 걸 책임지겠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언론이 이런 사안을 다룰 때는 좀 신중한 태도로 다루는 게 맞죠. 본인이 그런 걸 가지고 나오신 만큼 좀 명명백백하게 이 진위 여부가 가려지는 건 저도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언론이 이 문제를 전달할 때 있어서는 그냥 단순히 저희 매번 말하잖아요. 그냥 누구 발언 가져오는 수준에 그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가짜 평화라는 그런 단어를 썼다고 해서 진행자도 덩달아서 같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죠. 정치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인 단어를 만들어내는데요. 정쟁 프레임에 갇혀버린 단어를 언론이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전달하게 되면 프레임만 확대 재생산하게 되는 거죠. 진위 여부도 밝혀지지 않은 문건인데 이 막대한 돈을 주고선 가짜 평화냐라는 논란이 있다.
라고 수식어를 붙이는 게 굳이 필요했을까? 필요 없었다. 네. 저희는 솔직히 필요 없었고 그런 발언이 오히려 미래통합당의 주장에 뭔가 힘을 실어주는 발언처럼 비춰질 수 있다라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종편 모아니는 저희가 이제 방송으로도 얘기해드리지만 기본 원소스는 저희 홈페이지나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에서 만나보는 글로 전체 이야기를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종편 모아니 재미있게 얼마나 문제적인 발언을 하는지 같이 좀 화도 나셨다면 찾아보셔서 읽어보시는 걸 더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댓글 좀 읽어드릴게요. 네, 제가 일부러 진솔님이랑 했던 방송의 댓글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7일 전, 일주일 전이죠. 873회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내가 아는데 랑 7월 10일 부동산 대책 세금 폭탄 부각하고 위장 이용 걱정해주는 종편이라는 제목의 방송이었습니다. 저부터 읽어드릴게요. K라고 읽어야 되나요? 카이산? 카이사님, 기자들이 강남의 산이 집값 떨어지는 걸 싫어하는 듯 뭔 세금 폭탄인지 우리나라에 의미 없는 전세제도 없애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날 전해드렸던 이야기도 부동산 대책이 그러니까 엄청 이상하게 얘기했잖아요. 위장 이혼을 뭐 하게끔 만드는 가족을 해체시키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자극적인 보도도 중앙일보 보도도 문제고 맞아요. 그거를 저는 종편도 좀 문제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강은경님, 두 분 너무 귀여우세요. 심각한 언론의 문제점을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은경님 지인인가요? 지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또한 박미정님,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죽은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죠. 언론 같지 않은 언론들이 말 같지도 않은 말로 방송하는 것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조중동은 폐간이 답이고 종편도 이제 짤 없이 조건부 재승인 같은 것 없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김나래 PD님 카메라 뒤에 숨었을 땐 몰랐는데 진행 정말 차분히 잘하시네요. 진솔활동가님 빵뉴스처럼 과장 액션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오프닝 때 이렇게 박진솔 활동가가 네, 과장된 액션을 좀 해줬습니다. 언제나 고생하시는 민원련 힘내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실은 이제 또 다음 주 방송으로 다룰 거예요. MBN이 그 불법으로 자금을 충당했다라는 거에서 이제 원래 의혹이었는데 이게 유죄 선고를 받았죠.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뭐 MBN의 뭔가 종편 승인 취소가 될 수 있는 되게 엄중한 사안이다라고 생각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 방송에서 같이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금요일 잘 보내시고 주말도 잘 보내시고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근데 밖에 매미 소리가 안 들어간 거야. 제가 오면서 매미 겁나 짖네 이러고 내가 매미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계절 계절감 여름에 민원련 그쵸 하면서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쵸. 미안해요. 너무 이인적이었어. 오글거려. 아니야. 정말 꼴보기 싫어. 미안해. 아니야. 아주 그쵸 인위적이죠.